얘가 옆으로 너무 많이 썼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정이란 건 수평이동, 높낮이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구릉지대 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직군 직업이라는 거는 구릉지대 같은, 충남에 구릉지대가 많죠. 영국에도 구릉지대가 많죠. 경상도는 험산 준봉과 깊은 계곡과 막 이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직업 구조와 처우 구조가 경상도 태백산맥, 소백산맥 골짜기 같은 거야. 저는 호남이나 충남에 구릉지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기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부론을 직접 아는 거 보면은 국부론에서는 자유주의다 이것밖에 안 배우는데요. 이 국부론의 중요한 주장이 뭐냐? 국부론이 무슨 주장을 한 책 같아요? 시장을 우선시하고 야경국가 이런 주장하고 수요 공급 가격 뭐 이런 얘기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하시죠? 왜 아담 스미스는 그런 주장을 했을까? 각 개인의 이기심의 발현이 인터리스트의 발현이 국부의 증진에 보탬이 된다. 각자 돈 벌려고 눈에 벌게 가지고 열심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은 나라의 전체의 부가 증진되더라. 이런 게 국부론 아닙니까?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the wealth of the nations. 각국의 부의 본성에 관한 일연구, 국부론. 근데 그 주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맞습니다. MK 정님.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어서 부르주아의 활동을 귀족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주아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귀족의 그 힘을 뽀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겁니다. 이 책이 그거예요. 국부론의 핵심은, 국부론 안에 있는 중요한 얘기는 길드 배우셨죠? 길드 파괴. 이게 지금 모피아 같은 거예요. 길드 협파. 장인조합이라고 하죠.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요즘 말로 하면 장인조합. 특권 폐지. 특권 폐지를 주장한 거예요. 정치학 책이에요. 그 시대에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장인조합에 특권이 있어가지고 생산력 발전이 안 된다. 나라 발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작동한다라는 말은, 시장이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시장이 안 먹혀들고 자유경쟁이 안 먹혀드는 저 장인조합의 특권을 뽀개야 시장의 자유경쟁이 먹혀들어서 생산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히트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마차 바퀴 납품업. 그 당시에 이제 인구가 늘고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니까 교통수단이 당연히 최인호의 네트워크론, 트래픽론에 따라서 마차의 수요가 많았겠죠. 그죠? 마차 바퀴 납품업이 이게 돈 되는 사업인데 이게 장인의 일입니다. 그래서 도제 수업을 통해서 마차 바퀴를 잘 만들 능력을 익혔다 하더라도 졸업해서 독립해서 마차 바퀴 만들면 안 돼. 7년인가? 7년 정도 묶여 있어야 합니다. 계속 저임금에 마차 바퀴 만드는 것만 해야 합니다. 이런 특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생산 발전에 방해가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칙이라는 겁니다. 반칙. 자유경쟁이 아니고 반칙이라는 거예요. 예. 열정페이죠, 열정페이. 그런 일들이 당시에 영국에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반자본주의적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자본주의적인 시대에 조응하는 자본주의 철학을 쓴 거예요. 예.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오늘날에 길드에 해당하는, 옛날 동업조합에 해당하는, 동업조합이죠. 동업조합에 해당하는 특권 영역이 노동계까지 포함해서 이 사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능력주의를 한번 해볼까?
능력주의가 진짜로 관철되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험을 쳐서 능력 없는 애들 잘라야지. 지금 정규직 애들. 그죠? 진짜 능력주의를 하면 너네들 진짜 능력주의의 관철이란 현재 존재하는 정규직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진짜 메리타크러시가 능력주의가 정의면 능력주의를 그대로 관철시키면 정규직 자체도 없고 비정규직 자체도 없고 그냥 상시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으로 계속 갈아치우면 돼요. 한번 해볼까? 진짜 신자유주의적으로. 그거 무서워가지고 지대가 생기는 공사로 도망가려고 하는 놈들이 말이야. 그 성벽 안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왜 공무원이 되려고 와 그렇게 노력합니까? 왜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고용 안정성도 있지만 또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일반 대기업에 가면은 경쟁하느라고 뒤져요. 시간 지나면 승진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일만 따박따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동기들을 제껴야 되거든요. 민간 일반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빡세게 경쟁할 자신은 없고 그거에 비해서 월급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기 1등인 이유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꿀을 빨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멋진 자리의 명함을 보안검색요원이 저 명함을 가지는 거를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으로 그 복지비도 지출받고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급여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아니에요. 왜 공시생들이 열받냐? 내가 진짜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무지하게 경쟁률 높은 저 자리 인천국제공항공사 명함과 유니폼을 입고 저 공부 같은 거 한 번도 안 한 애들이 저거 되는 게 이게 정말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진짜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좋은 자리를 저 직고용 명함 자리를 돈은 좀 적어도 돼.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꿀 빠는 자리가 있는 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쟤들 배는 아프게 돼 있어요. 뭘 해도 쟤들은 배가 아파요.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를 환원시키면 저런 꿀 빠는 특출난 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저런 꿀 빠는 자리가 생기면 안 돼요. 무슨 우뚝 솟아있는 저런 자리가 생기니까 누가 올라가도 다 싫은 겁니다. 누가 올라가도 싫은 거예요. 나는 떨어지고 누가 시험에 붙어도 싫은 거고 시험 안 치고 붙으면 더 싫은 거고 이겁니다. 너무 그들의 심리가 이해되죠. 누가 시험 붙어서 나를 떨어뜨리고 들어가도 정말 싫은 거고 배가 아픈 거고 시험 안 보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 배가 아픈 건데 얘네들의 공정이란 만약에 얘네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입 다무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공정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 공시생들과 정규직 노조 이미 들어간 애들과 지금 들어갈락 하는 애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점수 채점. 그거 외에는 없어요. 머릿속에. 공정이라는 단어, 공정이란 무엇일까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평등이란 무엇일까, 자유란 무엇일까를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젊은이와 똑같아요. 얘네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같은 날 같은 똑같이 시험 쳐가지고 빌답고사로 완벽하게 채점되는 거 그것만 인정해요. 현실로. 그래서 시험 점수가 자기보다 1점 더 높아서 0.1점 차이로 자기는 떨어지고 상대방이 자기 친구가 붙으면은 화내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친구들이죠. 화가 나야 정상이거든요. 0.1점 차이로 똑 자기 친구가 붙고 자기는 0.1점이 모자라 떨어지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사회냐라고 화가 나야 되는데 얘들은 화가 나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의 공정 철학이 그런 철학입니다. 주변 분들한테 다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젊은 애들한테. 테스타크라시스트예요. 테스타크라시스트예요. 철학의 부재예요. 예,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주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맞네요. 아까 그분 말이 맞네요. 늘 사랑님인가요? 하여간 586 세대가 키운 거 맞네요. 586 세대가 더 강화시킨 거 맞네요. 엄마 아빠들이 시험 점수 가지고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공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0.1점 이긴 애가 0.1점 모자란 애를 인간 취급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간성 망실의 시대예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홍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홍남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홍남기 때문이라니까. 농담 아니에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젊은이한테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한 명 한 명 또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고요. 나라가 돈을 안 써서 그래요.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의 고를 메워서 경상도 지역의 험준한 산맥을 구릉지대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산을 깎든가 고를 메우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산은 깎으면 안 되죠. 있는 걸 깎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를 메워서 구릉지대를 만들면은 이렇게 핏발 서지 않게 됩니다. 부모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왜 그렇게 점수에 아등바등하고 학원 보내고 왜 그랬겠어요? 부모들은 알거든. 떨어지면 지옥이라는 걸. 교육열이 너무 높고 점수로 애들 들볶은 부모 하나하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는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피부로 다 알거든. 얘가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강자든 약자든 동일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자든 약자든 동일한 철학의 집안 위에 있도록 만든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복지사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복지사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계단의 높낮이 차이가 너무 까마득하게 너무 차이 나도록 고를 안 메워서 그래요. 이거는 국가가 고를 메우는 정지 작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능력주의, 능력에 따라서 깔끔하게 드러나도 문제예요. 가짜 능력으로, 한 번의 시험으로 가짜 능력으로 계단의 위쪽을 차지하고 아래쪽을 차지하는 것도 정말 문제지만, 정말로 완벽하게 능력이 테스트되어서 높은 데 가야 될 애가 높은 데 가고 낮은 데 가야 될 애가 낮은 데 가도 마찬가지로 문제예요.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짜 능력 있는 애가 아주 휘황찬란한 윗자리에 있고 꿀 빠른 자리에 있고 앞단보단 낫지만, 예. 무능한 애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인생 살맛 안 나고 세상 역같아지기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세상 역같기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 인간의 능력 차이가 사실은 80과 90의 능력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가지고 가는 아웃푸트가 80과 9천 차이가, 80과 900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 능력 차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80과 90 사이의 능력 차이는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소득과 처우와 대접은 100, 1000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배치한다고 해도 잘못된 거죠. 안 공정한 거죠. 하늘 아래 안 공정한 거 아닙니까? 능력 차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능력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나는데 나중에 이게 확장돼 가지고 말이죠. 요밖에 능력 차이가 안 났는데 나중에 소득과 처우와 대접, 사회적인 인정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능력주의라고 랭킹 1, 2, 3, 4, 5등 순서가 맞다고 해서 정의로운 겁니까? 1등이 가져가는 몫과 아래 등수가 가져가는 몫의 비율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승자 독식 아닙니까? 위쪽에 있는 애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딱 그 능력 차이만큼을 가져가야지. 가져가도 능력 차이에 따라서 다 갖고 가는 것이 정의로우냐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저 비율을 어찌 줄이냐고요? 이상주의 아닙니다. 지표로 확인하는 건 괜찮아요. 이거를 제가 먼저 삼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정확하게 능력, 그때 직능에 따라서 그때마다 정확하게 측정해서 합격시킬 사람 합격시키고 불합격시킬 사람 불합격시키는 거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상주의가 아닌 게요. 그에 따른 능력에 따른 지표 확인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인류사에 당연한 거고요. 지표에 의해서 확인된 결과로 가져가는 소득과 아웃풋과 처우와 대접의 차이가 그 능력의 차이보다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이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사회는 그게 해결되어 있어요. 스웨덴 노동자의 월 임금 분포, 연령별 임금 차이도 크지 않고 직능별 임금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이동이 원활해요. 예.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못 벌죠. 이거 보세요. 2만 크로나면요. 평균이 29,800 크로나니까 계산해보면 스웨덴 노동자들이 우리보다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직능과 세대 왼쪽 세로축은 그거를 MK 정님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렇게 벌고 절반을 세금으로 뜯기는데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월급 많이 받아갖고 그걸 어디 쓰느냐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하다. 저렇게 벌고 절반을 세금으로 뜯기는데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지? 스웨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헐, 저렇게 많이 벌어서 왜 맨날 헬조선 하지? 사실상 세금을 내는 거예요. 보험, 연금, 집세, 이게 생활에 필요한 국가의 세금을 안 내고 온갖 것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 표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왼쪽 세로축은 세대에 따른 나이에 따른 임금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반 회사 신입사원하고 이사 중역 월급 차이 아닙니까? 1.45배 완전 신입사원하고 완전 이제 회사에 연봉 제일 많이 받는 간부사원하고 연봉 차이가 1.45배 있던가요? 아니죠. 1.45배 아니죠. 어마어마한 배수 차이가 나죠. 전체 노동자로 볼 때. 그 다음 가로축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른 생산직이냐 사무직이냐 생산직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죠? 사브, 스웨덴의 유명한 자동차죠. 스카니아 트럭. 사브 23년차 월급이 얼마입니까? 27,000 크로나입니다. 348만 3천원 벌어요. 사브 23년차가요. 사브 자동차, 사브 벌써 매각되지 않았나? 하여간 23년차가 348만 3천원 벌어요. 근데 스카니아 트럭 회사 6년차가 비슷하게 벌어요. 6년차, 23년차 차이가 별로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 회사 블루칼라 노동자로 일하는데 6년차하고 23년차가 월급 차이가 별로 없죠.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23년이나 일했는데 월급이 27,000 크로나밖에 안 되고 스카니아는 26,000 크로나 6년 차인데도 26,000 크로나씩이나 줘. 불공정해요. 연체가 있는데. 김지한이님 생각이 불공정한 거예요. 왜 연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데 끼어들죠? 우리는 연차가 있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차가 있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꼬이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연차가 반영되어야 되죠? 연차가 네, 그거예요. 실제로 이 사브 자동차가 멋있게 만들어지고 완성도 높게 품질 좋게 만들어지는데 기여한 퍼포먼스로 보면 똑같거든. 자동화된 현재 자동차 생산 산업에서 23년 차에 장인의 솜씨가 필요해요? 23년 차 노동자가 자동차의 품질과 퍼포먼스와 이거에 어마어마한 23년 차와 6년 차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 회사에 오래 출근했다는 거 외에 차이가 없잖아요. 숙달된 스킬드 레이버하고 언스킬드 레이버 사이에 노동 품질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급여 차이가 없지. 저런 대형 생산 라인에서 만드는 거는 23년 차가 아무 내세울 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저 대형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가요, 사회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낮다는 겁니다. lower. 낮다가 아니고 낮다고요. 지금 보세요. 평균 임금 0.9배, 평균 임금 0.87배입니다. 사브 23년 차가요. 현대자동차 23년 차는 평균 임금 대비 몇 배겠습니까? 현대자동차 23년 차. 평균 임금, 우리 사회 평균 임금이 몇 배겠어요? 2배가 넘죠. 모든 이 사회가 어디가 문제인가? 왜 최인호는 골이 너무 깊다고 얘기를 하나?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가 구릉지대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